64세, 정년퇴직 후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가 최고입니다. 요즘 뭐 하세요? 정년퇴직을 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잠깐 멈칫합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바쁘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셔야죠. 취미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요.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해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평생을 해야 할 일 속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지시나 일정에 맞춰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산책을 하는 하루. 의외로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 은퇴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돈, 연금, 투자 같은 것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바쁘게 살던 삶에서 느긋한 삶으로 넘어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 시간의 밀도.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업무 일정에 쫓기고, 퇴근 후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동안 삶이 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그런데 2달 지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 사례 아침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64세에 정년퇴직한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일정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출근 걱정이 없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커피가 참 맛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여유를 평생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 김 씨의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 산책, 책 읽기, 가끔 친구와 점심.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3. 사례 취미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취미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프, 등산, 악기, 그림 등 여러 가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67세 박모 씨의 경험은 조금 달랐습니다. 퇴직 후 그는 기타 학원도 다녀보고 사진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재밌긴 한데 뭔가 또 숙제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동네 공원을 걷고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보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잤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취미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충분히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례 아내와 처음으로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70세 이모 씨는 퇴직 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가족관계라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늘 바빴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길게 나눌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둘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날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이야기한 게 처음이더라고요. 그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좋은 건 시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5.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3가지. 여러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바쁘게 살려고 하지 말 것. 은퇴 후에도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우면 또 다른 직장 생활이 됩니다. 둘째, 비교하지 말 것. 누군가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누군가는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셋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인정할 것. 이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회복 시간입니다. 6. 은퇴 준비는 결국 삶의 속도를 준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속도입니다. 평생 빠르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조금 느리게 살아도 됩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도 되고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행복을 미뤘고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마무리하며 64세 정년퇴직 후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가 최고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일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는 새로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바쁨에서 여유로, 경쟁에서 평온으로,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은퇴 후 나는 무엇을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속도로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이렇게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로. 7.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가? 뇌과학이 말하는 은퇴 후 삶의 균형.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대부분 특별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라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이 상태에서 뇌는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기억을 정리합니다.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삶의 경험을 재해석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만듭니다. 즉, 가만히 있는 시간은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인 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늘 업무 일정, 인간관계 속에서 뇌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유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은퇴 후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이유.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장기 연구에서 은퇴 이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에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됩니다. 업무 압박, 인간관계 갈등, 시간 부족, 성과 평가. 하지만 은퇴 후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혈압이 좀 내려갔어요. 예전보다 잠이 훨씬 잘 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 신체도 그 속도에 맞춰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9. 바쁜 삶이 반드시 좋은 삶은 아니다. 현대 사회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한다.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계속 바쁘게 만듭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일정이 가득한 취미 생활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생산성 중독 프로덕티버티 어딕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불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의 행복 연구를 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기 연구 중 하나인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 후반부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성취보다 관계와 여유에 더 가깝다. 즉,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느냐입니다. 10. 천천히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은퇴 후 삶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속도가 느립니다. 아침에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사도 천천히 합니다. 산책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즐거움을 잘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햇빛이 좋은 날 산책하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누기, 텃밭에서 채소 키우기.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경험들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삶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누가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생활이 좋습니다. 11. 은퇴 후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3가지 습관. 여러 연구와 은퇴자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가벼운 활동.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벼운 활동이 있는 삶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30분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집안일. 이 정도 활동만으로도 심혈관 건강과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 유지.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고립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대화, 지역 모임. 사람과의 연결은 우울증 예방과 인지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의미 있는 작은 역할. 꼭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 돌보기, 동네 봉사, 취미 모임. 이런 작은 역할만으로도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의 진짜 의미. 처음에 이야기했던 말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4세, 정년퇴직 후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가 최고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내 삶의 속도로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도 되고 하고 싶은 날에만 무언가를 해도 되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그 자유는 생각보다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사느라 몰랐는데 가만히 있는 하루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조금 느린 하루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